아이를 낳아 키우는 일은 정말이지 쉽지 않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요. 하지만 우리 모두 엄마 아빠는 처음이니까 서툴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육아를 위해 오늘 또 노력하는 부모가 있을 뿐입니다. 저와 함께 아빠 육아 전문가를 향한 첫걸음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가톨릭의대 소아청소년과 김영훈 교수입니다. 아빠 육아 10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든 30분만 집중해서 해보자입니다. 고급 운동을 익히려면 의식적인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 행동하고 지식에만 머물지 않고 지성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며 지성이 사랑과 합쳐져 지혜로움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 아이를 위한 공부가 될 것입니다. 또한 가장 큰 실패는 도전하지 않는 것이니 아이가 새로운 공부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연습하느라 인생을 허비한다면 텔레비전 앞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와 함께 시간을 투자하되 시간 위에 통찰력, 신중함, 절제력, 열정 같은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쌓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함께하는 좋은 아빠가 필요합니다. 이는 앤더스 에릭슨 교수가 제시한 주도 면밀한 연습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주도 면밀한 연습이란 우리가 새로운 역할이나 자리를 맡았을 때 그에 걸맞는 구체적인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 철저한 계획을 세워 연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가지 능력을 5,000시간 연습하든 10,000시간 연습하든 주도 면밀한 연습이 없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합니다. 방향을 잘못 잡아 쓸모없는 연습만 한다면 뇌의 에너지만 허비하기 때문입니다. 즉 뚜렷한 성과 없이 시간을 허비할수록 지레 포기하고 싶은 뇌의 성향도 강해집니다. 걷기나 젓가락질 등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신경회로인 경우에는 매일 그 자극이 자연스럽게 유지되므로 의식적으로 노력하거나 따로 훈련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생존과 관련이 없는 바이올린 연주나 피겨스케이팅 같은 고급 운동 기술을 익히는 경우에는 꾸준하고 의식적인 노력이나 훈련이 없이는 그것과 관련된 신경회로는 유지되지 못하거나 사라져버립니다. 코치들은 선수들에게 머리를 써 영리하게 움직이란 말이야 라고 말하길 좋아합니다. 물론 행복한 뇌는 일하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향 감각이나 목적의식 없이 무작정 연습에 매달리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막연히 열심히 하기보다는 목적을 확인하고 영리하게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로 이야기한다면 행복은 흥분을 주관하는 도파민과 안정을 추구하는 세로토닌 사이의 절묘한 균형으로 만들어집니다. 뇌는 흥분과 보상을 즐기지만 항상 도파민에 의한 쾌락만을 추구하지 않고 세로토닌의 안정과 편안함도 추구합니다. 이 두 가지의 균형이 행복을 이루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공부도 주도 면밀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학습 습관을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자세가 중요합니다. 공부하기 위해 바닥이나 의자에 앉을 때 가장 좋은 자세는 엉덩이를 바닥이나 의자에 넓게 붙이고 허리를 곧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을 최대한 똑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 자세는 척추의 부담을 가장 적게 해줍니다. 목이 곧게 세워져야 귓속 달팽이관의 액체가 수평을 이루게 되므로 들어오는 정보들을 민감하게 잘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책상 위에 눈높이를 고려한 독서대를 두고 사용하면 목과 어깨, 허리를 반듯하게 세울 수 있어 두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두뇌 체조를 하세요. 집중력을 높이려면 공부하기 전에 두뇌 체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뇌 체조는 초침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시계 하나만 있으면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아이에게 1분간 시계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초침의 속도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눈을 감게 한 뒤 최대한 정확히 60초를 세고 손을 들게 합니다. 반복 수행하면 집중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소 둔감한 아이도 반복 연습을 하면 기록이 좋아져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휴식을 잊지 마세요.
40분에서 50분을 집중해서 공부를 한 후에는 반드시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세요. 이때는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의 근육을 이완시켜 두뇌에 가해진 피로를 풀어줘야 합니다. 휴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두뇌 또한 피로로 인해 게을러짐으로 집중력과 이해력이 감소합니다. 네 번째, 운동을 시작하세요. 아이가 습관적으로 운동을 시작하면 하다못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운동을 하면 운동과 관계없는 삶의 다른 부분까지 무의식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시작하면 식습관이 좋아지고 텔레비전을 덜 보게 되고 가족들에 대한 인내심도 깊어집니다. 컴퓨터 게임도 한층 절제하고 스트레스도 덜 받게 되니 학업 성취도도 높아집니다. 이렇듯 아이의 운동은 다른 변화를 광범위하게 이끌어냅니다. 다섯 번째, 작은 변화를 시작하세요. 연구에 의하면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아이들은 숙제를 잘하고 성적도 좋으며 감정 조절도 잘하고 자신감이 넘친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자신의 손으로 침대를 정리하는 습관 또한 학업 성취도와 행복지수, 절제력 등과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나 깔끔한 침대와 같은 작은 변화는 연쇄 반응을 일으켜 다른 좋은 습관이 몸에 배도록 자극합니다. 여섯 번째, 아내가 임신할 때부터 영유아기까지 아빠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임신기에 산모가 받은 심한 심리적 스트레스와 압박감, 불안감은 도파민 신경회로의 발달을 방해합니다. 반면 아이들과의 친밀한 신체적 접촉은 도파민 신경회로를 정상적으로 돌려놓습니다. 편안한 환경에서 아빠와 아기의 몸이 접촉하는 것과 분유를 먹이는 것, 자주 눈맞춤을 하는 것, 부드러운 언어와 노래를 통해 자극을 주는 것 등이 모두 도움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6가지 학습 습관은 아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힘을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 함께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는 아이에게 경제 교육을 시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육아 화이팅!